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약도 37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덮다 라는 의미의 폐자가 되겠습니다. 덮다, 덮어두다 또는 감추다 그런 의미를 가진 폐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다, 감추다 라는 의미의 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덮다, 무엇인가를 감추다 그런 의미의 폐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폐자로 구성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은폐하다, 무엇인가를 감추다 그런 뜻이죠. 엄폐하다, 은폐하다 하고 의미는 같습니다마는 현대 한국어에서 엄폐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엄폐물 그러면은 원래는 가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주로 적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지형지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차폐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은폐하다와 같은 말이지만 차폐하다를 현대 한국어에선 주로 무엇인가에서 가리다, 그래서 즉 햇볕 또는 햇빛에서 가린다든지 이런 뜻으로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차폐하다는 가리다는 기본적인 의미에다가 연결, 고리를 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폐율 하면 전체 땅 중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즉 땅도 대지만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이게 전체 대지 땅이라고 할 때 이 중에 건물을 이거만큼을 만약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넓이의 비율, 전체 땅에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넓이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 건폐율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도심지로 들어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의 제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건폐율하고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폐율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건물을 올렸을 때, 건물을 이제 쭉 이렇게 올렸죠. 올렸을 때 이게 만약에 10층이다. 그러면은 이 건폐율의 10배에 해당하는, 반드시 10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완전히 이 1층하고 똑같은 면적이 전체 층을 다 차지한다고 가정을 할 때 10배에 해당하는 건물을 실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건물, 각 층을 하나하나 다 더해서 전체 건물 넓이와 이 땅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덮다라는 의미의 폐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열어 젖히다 라는 의미의 개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향자가 되겠는데요. 누리다, 즐기다 그런 의미의 향자가 되겠습니다. 형통하다 할 때 형자하고 이렇게 하면 형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지 않게 요 아들 자자로 쓴다는 거 료자로 쓰면은 형자가 되죠. 누리다 또는 즐기다 라는 의미의 향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향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향유하다 라고 하면 즐기다, 누리다 그런 뜻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향유하다는 얼마간을 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향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산 기간, 즉 죽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즐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즐기다 라는 한자의 상대 개념으로는 억압받다 라는 의미의 앞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굳세다 라는 의미의 강자가 되겠습니다. 굳세다 라는 의미의 이 강자는 글자 그대로 무엇인가 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굳셀 강자는 주로 성품이 곧다 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굳셀 강인데 앞에 세금자가 쓰이는 강이 있었죠. 이런 강은 주로 강철 이런 의미로, 물론 이 글자를 써서 강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런 한자를 써서 강철을 주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가 튼튼하다 라는 의미의 강하다 라고 하는 그런 굳셀 강은 또 이런 강을 주로 씁니다. 해서 요거는 신체가 튼튼하다라는 의미로, 요거는 강철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고, 얘는 성품이 곧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굳세다 라고 하는 의미의 강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굳세다 라고 할 때 이 강자는 주로 성품이 강직하다 또는 끈기 있다 이런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다 두고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강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외압 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무엇인가를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강단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으로 강단 있다 라는 말은 어떤 의지가 뚜렷하다, 흔들리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인데, 현대 한국어에서 강단 있다 라는 말은 그런 뜻에다가 외모와는 달리 인내력,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정적 인내력 뿐만이 아니고 체력적으로 그런 끈기가 있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 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유약하게 보였는데, 뭐, 일을 치고 나가는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또는 뭐, 축구라든지 이런 어떤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여주는 스태미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산이라고 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북한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강원도로 속해 있을 거예요. 북한에. 옛날에는 함경남도였었죠.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게 팍이란 단어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팍이 일반인들이 너무 이걸 팍이라고 읽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강팍하다라는 말도 강팍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팍하다가 원 말이지만 강팍하다 이렇게 써도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이 조금 모나고 외골수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유내강이라고 하면 겉으로는 부드럽게 처신하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강단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얼마나 단단한지에 대한 측정치를 얘기합니다. 금강석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란 뜻으로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금강경이라고 하면 불경 중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조계종이 차지하고 있죠. 그 조계종의 기본 불경이 금강경입니다. 해서 강직하다라는 의미의 강자, 강단 있다라는 의미의 강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유약하다 또는 부드럽다라는 의미의 유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그 원리와 한자가 들어오면서 한글 단어가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